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세포막의 주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어요. 이중으로 있는 모습이죠. 그림에서도 지금 밑에 보면은 인지질이라는 애가 지금 꼬리 두 개 있는 올챙이 모양으로 생긴 애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관통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인지질을 아예 관통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냥 파묻혀 있는 모습도 있죠. 그 다음으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인지질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인지질이 움직인다면 단백질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죠. 인지질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래서 인지질이든 단백질이든 잘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 인지질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라고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은 수용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 말들은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는 지용성, 기름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개념을 보면은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부분이랑 맞닿아 있겠죠. 그런데 세포의 안쪽이랑 바깥쪽은 모두 물이 풍부해요. 지금 다시 그림을 보면은 세포 밖이랑 세포 안이랑 둘 다 물이 풍부하다고 나와 있죠.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물이 70%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세포 안팎도 물이 많은데, 그럼 머리 부분이 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은 물이 많은 세포 밖이랑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도 이 머리 부분이 물이 많은 세포 안쪽 부분이랑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전부 세포 안쪽이랑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서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있다 라고 나와요. 지금 왼쪽 그림에 제일 왼쪽을 보면은 단백질이 중간 부분이 이런 식으로 통로처럼 되어 있죠. 그럼 이 통로를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도 있고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도 있다. 그럼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는 물질들의 특징을 볼게요.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야 된다. 왜냐면 위에 그림에 보이듯이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는 굉장히 구멍이 작아요. 촘촘하게 인지질 이중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아야 된다. 다음으로 지질과 잘 섞여야 된다. 이거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지질 이중층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럼 이 이중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이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질이랑 잘 섞이는 부분, 소수성인 꼬리랑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질과 잘 섞이는 물질이 있으면 얘가 이 꼬리 부분에 빨려서 들어가서 통과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물질들의 특징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 왜냐면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통로가 되게 커 보이죠. 그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고 전하를 띄는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확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통과하는 거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확산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먼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단순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림에 보이는 산소 같은 물질들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물질들이 직접 이 사이사이를 통과한다. 그리고 확산 속도 같은 경우는 세포막 안과 밖에 농도 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도
계속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세포 밖에 물질이 10개 있을 때랑 세포 안에는 1개 있을 때랑 이때의 확산 속도랑 세포 밖에 물질이 100개 있을 때랑 1개 있을 때의 확산 속도는 당연히 농도차가 큰 100개에서 1개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0개에서 1개인 데는 더 빠르겠죠. 그런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이게 조금 달라요. 일단 이름은 촉진 확산이라고 붙여주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왜냐면 단백질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막단백질 수가 100개로 고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세포 밖의 물질이 10개고 세포 안의 물질이 1개라면 일단 농도차에 의해서 통과를 할 거고, 또 세포 밖의 물질이 100개고 세포 안의 물질이 1개면 당연히 확산 속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런데 세포 밖의 물질이 1000개고 세포 안의 물질이 1개라면 이 물질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통로의 개수가 100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리 1000개를 넣는다고 해도 확산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100개일 때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봐도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확산 속도 차이를 보면 단순 확산은 계속해서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증가하면 이동 속도도 증가해요. 그런데 촉진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물질의 이동 속도는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단백질, 통과시켜주는 이 통로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밑에 이동 물질들에 대해서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이동 물질은 기체 분자, 이런 뭐 산소, 이산화탄소 같이 굉장히 조그만 애들, 작은 애들이 통과를 잘하고, 지용성 물질, 지질이랑 잘 섞이는 지용성 물질, 지방산, 글리세롤 같은 물질이 잘 이동한다. 그리고 촉진 확산의 경우는 수용성 물질,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이 잘 통과를 하고,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잘 이동을 한다. Na+, K+.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을 볼게요. 여기서는 확산이랑 좀 다른 특징을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돼요. 먼저 세포막을 경계로 이동을 한다.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는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결국에는 농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건데 아까랑은 반대죠.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야 돼요. 3초도 마찬가지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진 않는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일은 농도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심에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 초록색 물질은 크기가 되게 커요. 이 틈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지 않아요. 그럼 물질은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물질은 이동을 못하니까 아예 물을 오른쪽으로 더 추가를 해줬다. 그럼 결국에 농도가 균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이동시키면서 농도를 맞춰준다 라는 개념을 잘 머릿속에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포와 삼투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떤 용액에다가 특정 세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액의 농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은 저장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은 고장액이라고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저장액을 볼게요. 삼투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간다 했죠, 물이. 그러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 세포를 넣었을 때는 농도가 낮은 이 용액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막 커지는 거죠. 그럼 부피가 계속해서 커져요. 근데 이러다가 터지기도 할 수 있어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세포가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볼게요. 농도가 같은 용액은 당연히 모양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물은 계속해서 이동은 하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그런데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물의 이동은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더 높은 용액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용액에 이 세포를 넣었는데 농도가 비교적 낮은 세포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져서 쪼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식물세포를 볼게요. 식물세포는 바로 밑에 예시부터 보면은 마찬가지로 물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세포의 특징은 세포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모습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운데는 세포 부피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똑같죠. 중요한 거는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는 거였다. 그 첫 번째 거 보면은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는 막 터지기도 했었죠.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데 식물세포는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팽팽해진다. 팽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결코 터지지는 않아요. 왜냐?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